옛날 조선시대 평양 저작거리에는 갑칠이란 백정이 있었습니다. 이 갑칠이는 말수가 없고 조용한 사내였답니다. 헌데 칼솜씨 많은 평양 땅에서 견줄 자가 없었답니다. 갑칠아, 다리살 두근다오. 나는 등심으로 한 금만 주게. 알겠습니다요. 금방 가져올 테니 기다리시오. 갑칠이가 칼을 몇 번 휘두르니 소고기가 기차게 썰렸습니다. 어찌나 날렵한지 베인 자국 하나 남지 않을 정도였지요. 하여간 칼 다루는 솜씨는 갑칠이가 제일이라니까. 덕분에 고기 맛이 죽지를 않는 구먼. 고맙네. 원 별 말씀을 살펴가시오. 한편 그런 갑칠이를 유심히 지켜보는 이가 있었습니다. 삿갓을 쓰고 처마 밑에서 조용히 몸을 감추고 있었지요. 하루 일을 마친 갑칠이가 집으로 향할 때였습니다. 터덜터덜 골목길을 지날 때였지요. 자네 이름이 갑칠이라고 했었나? 백정 주제에 그런 칼솜씨라니 참으로 놀랍구나. 갑칠은 걸음을 멈추고 상대를 바라보았습니다. 사내의 얼굴은 달빛 아래 반쯤 가려져 있었지요. 소인을 왜 찾으시오? 저는 그저 천한 백정일 뿐입니다. 내 손은 소고기나 썰 팔자가 아니다. 그 솜씨를 더 비싸게 팔 생각은 없느냐? 흑표는 품속에서 돈주머니를 꺼내 갑칠 앞에 던졌습니다. 주머니가 땅에 떨어지자 묵직한 소리가 났지요. 이건 맛보기일 뿐이다. 네 대답에 따라서 10배는 더 받을 수 있을 게다. 그때 멀리서 포졸들의 횃불이 보였습니다. 누구냐? 밤중에 무슨 일이냐? 갑칠은 돈주머니를 슬쩍 발로 찼습니다. 그러자 번개같이 흑표의 손으로 되돌아갔지요. 사람 잘못 보셨으니 그만 가보시오. 소인은 소 잡는 일밖에 모릅니다요. 포졸들이 다가오자 흑표는 그림자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지켜보던 갑칠은 땀에 젖은 이마를 닦았지요. 백정 주제에 밤늦게 돌아다니다니. 어서 썩 집으로 돌아가거라. 아이고, 용서해 주십시오, 나리님들. 소인은 지금 물러갑니다요. 이른 아침 푸죽간 달봉어른이 칼을 갈고 있었지요. 동이 트자마자 갑칠이가 들어왔습니다. 달봉걸은 갑칠이 출근했습니다요. 오냐, 오늘도 일찍 왔구나. 달봉거른이 갑칠이를 슬쩍 보았지요. 어째 평소보다 기색이 좀 어두워 보였답니다. 갑칠아, 오늘따라 생각이 많구나. 머리가 복잡하면 칼이 무뎌지는 법이다. 어르신 눈치는 당해낼 수가 없구먼요. 갑칠이는 어젯밤 있었던 일을 말했지요. 자객이 찾아와서 갑칠이의 솜씨를 사겠다는 말이었죠. 달봉 어르신은 혀를 찼습니다. 네가 처음 푸주간에 온 날이 눈에 선하구나. 그때는 어렸지요. 허나 그 눈빛은 예사롭지가 않았다. 헌데 칼솜씨는 더 범상치 않더구나. 달봉거른의 눈이 아련해졌지요. 이제 슬슬 네 내력을 말해줄 때도 되었지 않느냐. 죄송합니다요. 그건 어르신까지 위험해질 수 있어서. 네 뜻이 그렇다면 알겠다. 달봉거른은 갑칠이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습니다. 내가 해줄 말은 하나뿐이다. 칼은 주인에 따라 귀천이 정해지는 법이다. 무엇을 베건 도리에 맞아야 할 것이야. 명심하겠습니다요, 어르신. 갑칠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럼 어르신, 일거리 어디 없습니까요? 몸이 근질근질합니다요. 오냐, 그렇지 않아도 오늘은 특별한 일거리가 있다. 어르신도 참, 이런 일거리는 듣도 보도 못했는데 말이지. 달본기의 지시로 갑칠이는 기방거리로 향했습니다. 생전 처음 보는 화려함에 갑칠의 눈이 휘둥그레졌지요. 백정 주제에 무슨 일로 오셨소? 여기는 당신 같은 천한 이가 올 곳이 아니오. 귀한 손님이 소고기를 찾는다 하여 왔소. 그때 화려한 비단 옷을 입은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평양 제1의 기생인 금화였지요. 금화는 고운 얼굴에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어서 들어오시게. 귀한 손님이 특별한 고기를 청했다네. 금화는 갑칠을 안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녀의 향기가 갑칠의 코끝을 스쳤지요. 소문은 익히 들었다네. 칼솜씨가 평양 제일이라지? 소인은 그저 백정 나부랭이로 소이다. 하루하루 소고기나 써는 자이지요. 금화는 술잔을 들어 갑칠에게 건넸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이 의도적으로 갑칠의 손에 닿았지요. 내 본래 모습은 그게 아닐 터이다. 어째 내 눈에는 범상치 않은 사내가 보이는구나. 금화의 눈빛이 그를 꿰뚫어 보는 듯 했지요. 칼솜씨가 뛰어난 이는 여인네 다루는 솜씨도 뛰어난 법이다. 금화의 요염한 웃음에 갑칠은 정신이 나갈 것 같았답니다. 그러자 금화는 갑칠의 손을 붙잡고 안으로 잡아 끌었지요. 자, 그럼 어디 솜씨 좀 부려보아라. 아이고, 지친다야. 좋긴 한데 힘들어서 자주는 못할 일이로고. 갑칠이 기방에서의 일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강가를 지나는데 뒤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지요. 다시 만나는군. 내 제안을 생각해 보았나? 소인은 이미 말씀드렸사옵니다. 도리에 어긋나는 일은 할 수 없사옵니다. 흑표는 한 걸음 다가와 갑칠의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네가 누군지 알고 있다. 억울하게 역적으로 몰려 죽은 절제사 가뷐이 바로 네 부친이지. 갑칠은 기겁을 하였지요. 아니 그걸 어찌 아셨습니까? 그 칼솜씨 숨긴다고 숨겨지는 것이 아니지. 그의 목소리는 뱀처럼 차갑고 독했지요. 명문무가의 자손이 백정일이나 하는 게 억울하지 않느냐? 갑칠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이번 일은 네 아버지의 원수를 갚을 기회이기도 하다. 곧 다시 찾아오마. 그때는 현명한 선택을 하길 바라겠다. 흑표는 서찰 하나를 남기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갑칠은 서찰에 적힌 주소대로 따라왔지요. 그러자 생전 처음 보는 고래등 같은 기와집이 있었습니다. 뭔 집이 이리도 크다냐? 문을 두드리니 머슴이 나와 사랑채로 안내했습니다. 대감마님, 갑칠이가 왔사옵니다. 방에는 풍채 좋은 대감이 상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곁에는 흑표가 있었지요. 잘 왔다. 내가 바로 병판 박한수다. 소인 같은 천한 백정을 불러주시니 황공하옵니다. 어떤 일로 소인을 찾으셨사옵니까? 갑칠은 공손히 절을 올렸습니다. 홍경래의 난을 아느냐? 그 사건을 모르는 이가 있겠습니까? 그때 많은 무관들이 죽었다. 병판 박한수는 술상을 가져오게 하였습니다. 큰 술상에는 듣도 보도 못한 안주가 차려져 있었지요. 허나 갑칠은 신경조차 쓸 수 없었습니다. 긴장감으로 목이 타들어갔습니다. 그중 강씨 성을 가진 장수도 있었지. 가뷐이라는 이였는데 들어본 적 있나? 갑칠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지요. 소인은 그저 소를 잡는 백정이옵니다. 그런 높으신 분의 이름은 들어본 적이 없사옵니다. 병판은 갑칠이에게 다가와 술잔을 건넸습니다. 용감한 이였는데 역적으로 몰려 억울하게 죽었다네. 내 마음이 참으로 안타까웠지. 헌데 죽은 갑장군에게는 아들이 있다고 했었네. 박판서는 갑칠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위협적이었지요. 만약 그 사실이 알려지면 그 아들도 무사하지 못할 게야. 허나 안심하게. 내가 그 사실을 밝히는 일은 없을 테니. 갑칠은 고개를 떨구었지요. 대감께서는 소인이 어쩌길 바라십니까? 그건 내일 다시 방을 내줄 터이니 오늘은 여기서 묵어가거라. 갑칠은 복잡한 심정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불안과 경계심이 가득했지요. 다음 날 갑칠이는 하루 종일 융숭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잠자리는 호화로운 비단이불이었고 매 끼니마다 진수성찬이 나왔지요. 그러나 갑칠이는 도무지 음식이 목구멍에 넘어가지를 않았습니다. 판서대감은 언제 뵐 수 있는 겁니까? 공무를 보러 조정에 가셨으니 저녁까지 기다리시게.
마침내 등청했던 박 판서가 돌아왔지요. 갑칠이는 박 판서 앞에 불려갔습니다. 좌상대감 김명석을 들어보았는가? 그를 제거해야 하는 데 있어 자네 칼이 필요하네. 허나 무고한 사람을 해칠 수야 없습니다. 박 판서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리고는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냈지요. 이건 가뵐의 무관패일세. 이걸 어찌 대감께서? 자네 부친이 돌아가시기 전 나에게 남긴 물건이라네. 어떤가? 이제 날 믿겠나? 갑칠이는 무관패를 들고 부들부들 떨고만 있었답니다. 그 사이 박 판서는 갑칠이의 귀에 대고 속삭였지요. 이번 일은 자네에게도 중요하네. 부친의 복수를 할 기회란 말일세. 자네 아버지를 모함한 자들은 좌상의 보호를 받고 있네. 그게 정말입니까? 끓어오르는 복수심에 갑칠이의 눈이 시뻘개졌습니다. 박 판서는 잔인하게 웃었지요. 부디 이 기회를 놓치지 말게나. 갑칠이의 눈에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잠시 생각할 시간을 주십시오. 사흘을 주겠다. 현명한 선택을 기대하겠네. 갑칠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허나 그의 마음속에는 격렬한 폭풍이 일고 있었지요. 그렇게 갑칠이가 푸주간으로 돌아온 날이었습니다. 이번에는 금화가 갑칠이를 급히 찾았지요. 무슨 일로 이리도 급히 부르셨습니까? 병판 박한수가 너에게 접근한 걸 알고 있다. 어찌 그것을 아십니까? 내 기방에는 모든 소식이 모이지. 이제 보니 금화는 평양에서도 알아주는 정보통이었지요. 박 판서가 어떤 제안을 하건 절대로 믿지 말게. 어째서입니까? 병판 박한수는 홍경래의 난때 역도들과 내통한 자다. 금화의 눈에 분노가 어렸습니다. 그녀는 소매 속에서 낡은 편지 하나를 꺼냈지요. 이것은 박 판서가 홍경래에게 보낸 밀서의 사본이네. 그자가 기밀을 누설하는 바람에 광우는 대패하고 말았지. 갑칠은 편지를 읽으며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의 손이 떨렸지요. 이것이 사실이라면 아버지께서는 그렇다네. 그자야말로 내 부모를 죽인 원흉이다. 갑칠의 눈에 분노가 타올랐습니다. 그는 주먹을 꽉 쥐었지요. 박 판서가 한 말은 새빨간 거짓이었군요. 그렇다면 아버지의 무관패는 어떻게? 그자가 네 아버지의 시신에서 빼앗은 것이리라. 그리고 지금은 너를 이용해 좌상을 제거하려 하는 것이지. 갑칠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지요. 하지만 좌상은 내 아버지의 전우였네. 그는 오히려 너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지. 어찌 그것을 믿을 수 있습니까? 나 또한 그때 가족을 잃고 기생이 되었다네. 당신도 저와 같은 신세였군요. 갑칠은 금화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어느새 눈물이 그렁그렁했지요. 이리 가까이 오거라. 같은 신세끼리 서로 달래주어야 하지 않겠나? 오늘 밤은 여기서 머물다 가시게. 금화가 갑칠이에게 다가섰지요. 선녀처럼 아름다운 금화와 마주하자 갑칠이는 정신이 아찔했습니다. 날랜 무예도 칼솜씨도 다 쓸모없었지요. 그날 밤 갑칠이는 금화를 품에 안고 밤새 위로를 해주었답니다. 갑칠은 하인으로 변장한 채 술상을 나르고 있었습니다. 병판 박한수의 명령으로 좌상의 모임에 잠입한 것이지요. 홍경래의 난때 내통자가 누구인지 밝혀내야 합니다. 그 배신자가 아직도 조정에서 세력을 키우고 있으니 말입니다. 병판 박한수가 의심스럽소? 그자는 난리통에 오히려 재산을 불렸으니 말이오. 자네들 말이 맞네. 그때 수염이 허연 양반이 입을 열었지요. 병판 박한수는 조정을 속이고 백성의 세금을 착복하였어. 이게 그 증거일세. 좌상은 서류 뭉치를 꺼내 보였습니다.
거기에는 병판이 세금을 횡령한 기록이 상세하였지요. 더 심각한 것은 그자가 역도들과 내통했다는 것일세. 아직 확실한 증거를 찾지 못했으나 곧 밝혀낼 것이야. 갑칠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금화가 말한 것이 사실임을 확인하는 순간이었지요. 갑칠은 술병을 나르는 척 회의실을 지났지요. 그때 좌상의 날카로운 눈빛이 갑칠에게 향했습니다. 그대는 새로운 하인인가? 이전에는 보지 못한 얼굴인데. 예, 오늘부터 일을 시작했사옵니다. 긴장한 갑칠이 그만 그릇을 떨어뜨렸습니다. 요란한 소리가 울려 퍼졌지요. 송구하옵니다. 얼른 치우겠습니다요. 갑칠은 하인처럼 연기하며 깨진 그릇을 쓸어 담았지요. 허나 좌상은 그를 유심히 관찰하는 것이었습니다. 내 눈빛이 예전에 본 것 같다. 어째 범상치가 않구나. 자세히 보게 고개를 들어보거라. 갑칠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빠르게 자리를 피했지요. 저 하인을 잡아라. 뭔가 수상하구나. 회의실을 지키던 하인들이 덤벼들었습니다. 사방에서 방망이와 장대가 날아들었지요. 갑칠이는 몸을 날려 죄다 피해버렸답니다. 보통 놈이 아니구나. 간자가 틀림없다. 어서 저놈을 붙잡아라. 하인들이 갑칠이의 뒤를 쫓았습니다. 그러나 갑칠이는 순식간에 사라져버리고 말았지요. 10년 감수했구나. 그나저나 금화방주의 말이 사실이었어. 박판서 그 작자가 나의 진짜 원수였단 말이지. 갑칠이는 박판서의 못된 꾀에 치를 떨었답니다. 도대체 얼마나 간악한 자란 말입니까? 복수심에 불타는 갑칠이를 오히려 이용하려 들다니요. 이제 여기를 어떻게 빠져나간다? 그때 갑자기 뒤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갑칠은 재빨리 몸을 숨겼지요. 달빛 아래 한 젊은 처녀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숨어 있지 말고 나오셔요. 해치려는 것이 아닙니다. 어째 저 처녀는 거짓말을 하는 것 같지가 않았습니다. 하여 갑칠은 멋쩍게 모습을 드러냈지요. 당신이 오늘 아버지의 모임에 잠입한 사람이군요. 저는 소월이라고 해요. 갑칠이라 합니다, 아씨. 소월의 얼굴에 안도의 미소가 번졌습니다. 어째 갑칠이가 나쁜 사람 같지가 않았습니다. 무서운 자객일 줄 알았는데 눈빛이 선한 것이 호감이 갔지요. 아버님의 암살을 멈춰주세요. 제 아버지라고 감싸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님은 나라를 생각하는 좋은 분이어요. 소월은 갑자기 고개를 숙였습니다. 양반가 아씨라고 하기엔 너무나 솔직했지요. 갑칠도 소월의 진실된 태도에 마음이 끌렸습니다. 그의 마음 속에 결심이 서렸지요. 아씨의 말을 믿겠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제가 저와 함께 가시지요. 진짜 배신자의 진면목을 봐야 하지 않겠어요? 갑칠과 소월은 북방으로 말을 달렸습니다. 행선지는 병판의 비밀 금광이었지요. 과거 홍경래가 군자금을 모으던 곳이지요. 이제는 병판의 자금줄이 되었답니다. 박판서의 그 엄청난 부가 다 여기서 흘러나온 것이군. 지켜보는 동안에도 인부들이 금광석을 실어 날랐습니다. 한켠의 가마하에선 금을 구워내고 있었지요. 딱 봐도 엄청난 금이 이곳에서 솟아나고 있었습니다. 병판의 사람들이 이미 움직이고 있을 테니 조심해야 합니다. 소월의 말이 차에 끝나기도 전이었죠. 숲속에서 날카로운 화살 소리가 들렸습니다. 갑칠은 재빨리 소월을 끌어당겨 나무 뒤로 숨겼지요. 매복이다. 조심하시오. 갑칠이 네가 배신할 줄 알았다. 진짜 배신자를 찾아낸 것뿐이오. 시끄럽다. 여봐라 판서대감의 명령이시다. 저놈과 여자 모두 죽여라. 흑표의 차가운 목소리가 안개 속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그러자 검은 복장의 사병들이 안개 속에서 나타났습니다.
갑칠은 소월을 뒤로 밀어내며 도축칼을 꺼냈지요. 도망치시오. 내가 시간을 벌 테니. 함께 가야 해요. 당신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어요. 사병들의 공격이 시작되었습니다. 갑칠은 도축칼을 휘두르며 맞서 싸웠지요. 그의 칼솜씨는 신들린 것 같았답니다. 소월아 씨, 저 바위 뒤로 피하시오. 소월은 뒤로 물러섰지만 곧 절벽 끝에 몰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흑표가 안개 속에서 나타났지요. 먼저 그 여자부터 처리하마. 흑표는 소월을 향해 날카로운 비수를 던졌습니다. 갑칠의 눈이 번쩍였습니다. 그리곤 도축칼을 던져 공중에서 비수를 막아냈지요. 쇳소리와 함께 두 칼이 부딪혀 떨어졌습니다. 어딜 감히 넘보느냐. 네 상대는 나다. 갑칠은 허리춤에서 여분의 도축칼을 꺼냈지요. 아예 두 자루를 쥔 갑칠은 사병들을 폭풍처럼 몰아붙였답니다. 가뵐의 아들답구나. 솜씨가 아깝지만 너희 둘은 여기서 죽을 운명이다. 너야말로 목이나 씻고 기다려라. 두 사람의 1대1 대결이 시작되었습니다. 흑표와 갑칠의 검이 어우러지니 한바탕 춤사위를 보는 듯 했지요. 소월은 숨을 죽이고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가뵐 장군이 어찌 죽었는지 아느냐? 바로 내 비수를 맞고 죽었다 이 말이다. 아버님의 시신엔 등에 상처가 있었다. 역시 니놈의 더러운 너도 사이좋게 저승으로 보내주마. 흑표가 독이 묻은 비수를 소나기처럼 뿌렸습니다. 허나 갑칠이는 빗속을 달려나갔지요. 그러더니 도축칼을 번개처럼 휘둘렀답니다. 긴 비명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갑칠의 칼에 두 동강이 난 흑표가 절벽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그러자 다른 사병들은 거미 새끼처럼 흩어졌답니다. 괜찮으신가요, 무사님? 저런 상처가 심합니다. 괜찮소. 소월은 치마를 찢어서 갑칠의 팔에 난 상처를 돌봤지요. 증거를 찾았으니 어서 좌상께 돌아갑시다. 병판 박한수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허나 갑칠은 곧바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비수에 묻은 독이 온몸에 퍼진 탓이었지요. 소월은 갑칠을 질질 끌고 근처의 움막으로 향했습니다. 일단 독을 빼내야 합니다. 잠시만 참으셔요. 소월은 비수를 들어 갑칠의 상처를 사정없이 후벼 팠지요. 그리고는 상처에 입을 대고 독을 빨아내었지요. 갑칠은 이를 악물고 참아냈습니다. 독에 잘 듣는 약초를 가져왔어요. 소월은 능숙하게 갑칠의 상처를 싸맸지요. 약초의 약기운 덕택에 갑칠은 한결 편안해졌답니다. 양반집 규수가 대체 이런 의술은 어디서 배우셨소? 아버지께서 정적이 워낙 많으셔야지요. 집안 사람들의 부상을 치료하다 보니 익숙해지고 말았답니다. 고생은 나만 했는 줄 알았는데 낭자도 보통이 아니구려. 동병상련의 마음 탓일까요? 둘은 마주보며 깔깔깔 웃었답니다. 소월은 천천히 갑칠의 어깨에 몸을 기댔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살결이 느껴졌지요. 이리 오셔요. 피를 많이 흘렸으니 몸을 따뜻하게 하셔야 해요. 두 사람 사이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달빛이 창문으로 스며들어 소월의 얼굴을 비추었지요. 갑칠은 그 모습에 잠시 넋을 잃었습니다. 소월은 갑칠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길은 참으로 따뜻했지요. 무사님의 과거가 궁금해요. 지금의 저는 천안백정일 뿐입니다. 무슨 말씀이셔요? 저는 무사님처럼 고결한 분은 처음 보는걸요. 갑칠은 소월의 손을 잡은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랫동안 응어리졌던 마음이 풀리는 것 같았지요. 소월 아가씨, 당신을 만난 것은 제게 큰 행운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이제 우리는 서로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 되었네요.
그렇게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잡은 채 밤을 지새웠지요. 신분의 벽을 넘어 두 마음이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새벽이 지나고 아침 햇살이 창문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갑칠이 눈을 뜨자 소월은 이미 아침을 차려두었지요. 잘 주무셨어요? 상처가 나은 것 같아 다행이에요. 다 씨 덕분입니다. 둘은 말없이 소월이 끓인 죽을 비웠지요. 소월 아가씨, 제가 사실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가요? 한참을 망설이던 갑칠이가 갑자기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사실 백정으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제 아버지는 홍경래의 난때 살해된 가뷰. 역시 무사님은 양반 가문의 자제였던 거군요. 소월의 눈이 커졌습니다. 허나 아버님은 역도로 몰리고 말았지요. 저는 살기 위해 백정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살아남는 유일한 길이었지요. 아버님께서 자주 말씀하시던 강윤 장군의 아들이 바로 무사님이었군요. 좌상께서 제 아버지를 아셨다고요? 네, 두 분은 함께 전장을 누볐던 전우였어요. 아버지는 늘 강 장군의 억울한 죽음을 애석하게 생각하셨죠요. 갑칠의 얼굴에 복잡한 감정이 스쳤습니다. 그는 가슴에 품고 있던 물건을 꺼냈지요. 반쪽만 남은 무관패였습니다. 이 무관패는 아버지의 유일한 유품입니다. 병판 박한수가 나머지 반쪽을 가지고 저는 이것을 본 적이 있어요. 소월은 조심스럽게 패를 받아들었습니다. 병판이 무사님을 속였어요. 나머지 반쪽은 제 아버님께서 가지고 계셔요. 그게 정말이요? 돌아가시기 전 강 장군께서 패의 절반을 아버님께 주셨답니다. 그랬구려. 이것이 있으면 갑칠의 진짜 신분을 증명할 수 있었지요. 그 생각에 갑칠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품어왔던 감정이 한꺼번에 북받쳐 올라왔지요. 허나 병판의 음모를 막는 것이 우선이요. 그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어요. 역시 제 눈은 틀리지 않았군요. 무사님은 본인의 안위보다 도리를 중시하는 분이셔요. 둘은 서둘러 한양으로 올라왔습니다. 헌데 한양 곳곳에는 갑칠이의 수배전단이 붙어 있었지요. 뭐라고? 내가 무고한 사람을 죽이고 양갓집 교수를 납치하였다고?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지요. 병판의 소행이 분명해요. 아마도 무사님을 유인하려는 수작일 것이에요. 갑칠은 분노로 얼굴이 시뻘개졌습니다. 아버지를 모함해 죽이고도 모자라 이젠 자기까지 억울한 누명을 씌우다니요. 차라리 잘 되었소. 내 직접 병판을 만나 모든 것을 정리해야겠소.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거기가 어떤 곳인지 알기나 하셔요? 병판의 저택에는 사병이 바글바글했고 이름난 무사들도 한가득이었지요. 그런 용담호열에 혼자 들어가다니요. 제가 아버님께 말씀드리겠어요. 분명 아버님께서는 제 말을 들어주실 거예요. 딸이 납치당했다는데 참아줄 아버지가 어디 있겠소? 아마 좌상께서는 이 갑칠이에게 화가 단단히 나셨을 것이오. 하기사 소월과 갑칠이가 무단으로 나왔으니까요. 아마도 좌상의 집은 소월을 찾느라 난리가 났을 것입니다. 아씨는 돌아가서 아버님을 안심시키시오. 무사님은 어쩌시려고요? 이건 내 문제요. 오랫동안 미뤄왔지만 이제 정리를 해야 할 순간이 왔소. 소월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갑칠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손이 그의 팔을 잡았지요. 위험할 거예요. 병판은 당신을 죽이려 할 거예요. 갑칠은 소월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따뜻했지만 단호했지요. 이번만은 내 부탁을 들어주시오. 소월도 더는 말릴 수 없었지요.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부디 몸조심하셔요. 꼭 돌아오겠소. 돌아와서 당당히 그대의 옆에 설 것이오. 갑칠은 병판 박한수의 저택 앞에 당당히 섰습니다. 그는 더 이상 굽실거리는 백정이 아니었지요. 백정 주제에 감히 어딜 들어오려고 하느냐?
여러 소리 말고 병판께 갑칠이가 왔다고 전하시오. 하인은 갑칠의 기세에 당황하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대문이 활짝 열렸지요.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하는 법. 갑칠이 이놈, 여기가 어딘 줄 알고 들어왔느냐? 안으로 들어서자 수많은 사병들이 갑칠이를 포위하였지요. 그래도 갑칠이는 조금도 위축되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판서대감, 이제 그만 악행을 멈추시오. 하늘이 두렵고 사람들의 눈이 두렵지도 않소? 박판서는 갑칠이의 기세에 찔끔하였지요. 허나 박판서도 보통 내기가 아니었습니다. 용기는 가상하다만 니놈은 여기서 죽을 것이야. 박판서가 호령하자 사방팔방에서 사병들이 덤벼들었습니다. 악하는 죄를 뉘우치는 법이 없구려. 그렇다면 원수를 베고 정의를 바로쓸 뿐이오. 갑칠은 두 자루의 도축칼을 꺼내 들고 사병들 한복판에 뛰어들었지요. 하여튼 갑칠이에게 다가온 것들은 모조리 베었습니다. 창을 찌르면 창대를 베고 칼을 휘두르면 칼을 든 손목을 베었지요. 그러니 어디 털끝만큼이라도 다가오겠습니까? 사병들은 그야말로 추풍낙엽이었지요. 역시 보통 내기가 아니구나. 허나 박판서는 비장의 무기가 있었습니다. 여봐라, 죄수들을 데려오거라. 박판서가 호령하니 사병들이 누군가를 끌고 왔지요. 이제 보니 기생집 금화 방주가 아니겠습니까? 당장 칼을 버리지 않으면 이 계집의 목숨은 없다. 갑칠아, 난 상관없으니 이것들을 모조리 베어버리거라. 금화는 그렇게 울부짖었지요. 허나 갑칠이는 차마 금화를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하여 도축칼을 바닥에 던지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사병들이 다가와서 갑칠이를 꽁꽁 묶고 말았지요. 잘했다. 놈을 관아에 끌고 가거라. 거기서 저놈의 목을 베어야겠다. 갑칠, 네가 관아 습격을 모의하고 양반과 규수를 욕보인 죄는 사형에 해당한다. 할 말이 있느냐? 갑칠은 포승줄에 묶인 채 관아 마당으로 끌려 나왔습니다. 온갖 고초에 시달린 갑칠이는 눈에 띄게 수척하였지요. 허나 그 눈빛은 당당했습니다. 소인은 결백하옵니다. 이 모든 것은 병판대감의 음모이옵니다. 병판이 했다는 증거가 있느냐? 없다면 너는 병판을 모함한 죄까지 받게 되리라. 그때 관아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좌상이 관복 차림으로 들어섰지요. 잠시 기다리시게. 조정에서는 이 사건을 직접 조사하기로 결정하였다네. 사또는 놀란 표정으로 공손히 절을 올렸습니다. 병판의 얼굴이 창백해졌지요. 이 사건의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겠디. 먼저 갑칠이가 관아 습격을 모의했다는 증거는 좌상은 병판이 제시한 증거들을 하나씩 검토하며 모순점을 지적했습니다. 그의 날카로운 질문에 거짓 증인들은 말을 더듬기 시작했지요. 그리고 양반과 규수를 욕보였다는 혐의는 어떤 증거가 있는가? 그때 재판정 뒤편에서 또 다른 인물이 나타났습니다. 소월이었지요. 그녀는 당당한 걸음으로 앞으로 나섰습니다. 저는 좌상대감의 여식인 소월이라 하옵니다. 갑칠은 저를 구해준 은인이며 결코 여인을 욕보일 인물이 아닙니다. 재판정이 술렁였습니다. 병판의 얼굴이 일그러졌지요. 그렇더라도 제 집을 습격하여 수많은 사람을 살상한 죄는 명백하오이다. 저 백정은 상해죄의 살인죄로 목이 베어야 마땅하오. 허나 좌상은 태연했지요. 역적을 친 것이 어찌 죄가 되어? 역적이라니 설마 나에게 그런 망발을 하신 것이오? 박판서가 길길이 날뛰었지요. 허나 좌상은 침착하게 문서를 가져오게 하였습니다. 이것은 내 딸 소월이 입수한 홍경래의 기밀 서찰이오. 병판이 반란군과 내통하여 관군을 함정에 빠뜨린 증거가 그대로 있소이다. 그러자 관아에 모인 사람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병판의 얼굴은 흑빛으로 변했지요.
마침내 사또가 판결을 내렸습니다. 갑치를 모든 혐의에서 석방하며 대신 병판 박한수를 체포하도록 하라. 허나 박 판서는 재판 도중 혼란을 틈타 도주하였지요. 저택으로 돌아온 박 판서는 급히 짐을 꾸리고 있었습니다. 금은보화를 남김없이 챙겨라. 박 판서는 집안 재산을 부지런히 모았지요. 이걸 가지고 천국으로 달아날 생각이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방문이 열리며 갑칠이 나타났습니다. 네가 어떻게 여기까지? 내 부모님과 무고한 백성들의 원한을 갚으러 왔습니다. 갑칠의 손에는 도축칼이 들려 있었지요. 병판은 벽으로 물러서며 공포에 떨었습니다. 제발 목숨만은 살려주게. 내가 가진 모든 재산을 드리겠네. 돈으로 목숨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시오? 내 아버지의 목숨도 무고한 백성들의 목숨도 돈으로 살. 박 판서는 비굴하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평소의 오만함은 온데간데 없었지요. 내가 잘못했네. 용서해주게. 갑칠은 잠시 생각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병판 박한수의 눈빛에 교활함이 스쳤지요. 그는 갑자기 숨겨둔 칼을 빼들어 갑칠을 공격했지요. 끝까지 비겁하군요. 허나 갑칠은 단 한 번의 움직임으로 병판의 칼을 피하고 그를 제압했습니다. 갑칠의 도축칼이 어느새 병판의 목에 닿았지요. 여기서 당신을 죽이면 오히려 돕는 셈이겠지. 조정의 심판을 받아 모든 죄를 밝힐 것이오. 박 판서는 모든 것을 포기한 듯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의 어깨가 절망으로 떨렸지요. 그리하여 박 판서는 지금까지의 죗값을 받게 되었습니다. 모든 죄가 낱낱이 밝혀진 박 판서는 그대로 형장의 이슬이 되었지요. 며칠 후 갑칠은 좌상의 집을 찾았습니다. 좌상은 갑칠이 가진 무관패에 자신이 가지고 있던 반쪽을 넘겨주었습니다. 이걸로 내 신분을 증명할 수 있게 되었구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좌상대감. 이걸로 가뵐 장군의 빚을 조금이나마 갚은 셈이 되었다. 갑칠은 깊이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감격의 눈물이 맺혔지요. 이 은혜 목숨 바쳐 보답하겠습니다. 아닐세. 그보다 나라에 충성하여 훌륭한 무사가 되도록 하게나. 그리하여 좌상은 조정에 상소를 하였습니다. 박판서 체포에 공을 세운 갑칠이에게 무관직을 수여하도록 하였지요. 당당한 청년 무관이 된 갑칠은 달봉을 찾아갔습니다. 달봉거르는 기쁨의 눈물을 흘렸지요. 내 칼이 이제야 올바른 곳을 향하게 되었구나. 이 늙은이는 더 바랄 것이 없다. 이게 다 어르신의 가르침 덕분입니다. 또한 갑칠이는 금화를 찾았습니다. 둘은 서로를 마주보며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소월 교수와 약혼하였다는 소문은 들었다. 방주의 도움은 평생 잊지 않을 것입니다. 허나 금화의 눈에는 아쉬움이 가득하였지요. 이제 더 이상은 볼 일이 없겠구나. 허나 만약 외로워진다면 언제는 나를 찾아오거라. 갑칠이는 말없이 고개를 숙이고는 기방을 나섰지요. 이듬해 봄 무관 갑칠과 소월의 혼례식이 거행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 이 특별한 날을 축하했지요. 두 사람의 앞날에 복이 깃들기를 바라노라. 혼례식을 마친 후 신랑과 신부는 신방으로 향했습니다. 서방님, 초막에서 어깨를 맞대고 있던 밤을 기억하시나요? 어찌 그날을 잊겠소. 전 그때부터 알았습니다. 서방님이 제 서방이 되실 줄 알았어요. 그렇소? 난 꿈에도 몰랐는데.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행복한 미소를 나누었습니다. 둘의 사랑은 신분의 벽을 넘어 더욱 깊어졌지요. 그렇게 행복하게 맺어진 갑칠이와 소월은 오래도록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무관이 된 갑칠이는 이후로 혁혁하게 공을 세웠습니다. 마침내 그 벼슬이 도절제사에 달하니
아버지 가뵐 장군 이상으로 출세하였지요. 한편 그 옆에는 항상 소월이 있었습니다. 소월은 음으로 양으로 장군 갑치를 보필하였지요. 그리하여 오랫동안 해로한 두 사람은 죽는 날까지 함께였다고 하네요. 사람의 일생이 참으로 다양합니다만 저 두 사람만큼 행복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우리 영상을 시청하신 모든 분들께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이후에도 재미난 이야기가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 다른 영상도 꼭 보러 와주세요.